드디어 대하잡이 첫 출항에 나선 10톤 규모의 동신호. 조용히 물살을 가르고 바다 한가운데로 나아간다. 선장은 다른 배들과 교신을 주고받고 어군 탐지기를 참고해 조업 장소를 결정한다. 어디로 가서 조업을 해야 할지, 조업 장소와 방향을 가늠하는 것은 온전히 선장의 몫이다. 지금 3시간 정도 안마도 밖으로 간다. 안마도 근해로. 인근에 대하잡이에 나선 배만 무려 6척. 다른 배들의 상황도 체크해야 한다. 교신을 시작해 정보를 교환한다. 네, 아니요. 명성호가 많이 잡았다며. 한 200kg 왔어요. 이거 봤었죠? 대하 뭐 10kg? 뭔가 잡았다는데 많이 잡아? 왜냐면 어제 여행량도 확인도 하고 또 그래야 오늘 바다 입시도 어디 가서 할 건지 이러고 생각도 하고 또 전립사로 많이 잠을 못 자서 그래 졸음도 쫓고 그래. 영광에서 39km 떨어진 안마도는 다양한 어종이 서식하는 어장으로 영광 굴비가 바로 이곳에서 잡힌다. 어둠 속 물살을 가르고 배가 운항하는 동안 선원들이 눈을 붙이고 있다. 워낙 체력 소모가 많은 조업이라 틈틈이 잠을 보충해 체력을 비축해 놔야 버틸 수 있다. 영광군의 서해 바다 끝자락 안마도에 닿으려면 3-4시간은 꼬박 달려가야 한다. 건물 놓자! 선장의 말 한마디에 선원들이 채비를 하고 갑판 위로 나선다. 일어나자마자 선원들이 가장 먼저 손에 쥐는 것은 그물이다. 부표를 바다 위에 내려놓는 데서 본격적인 투망 작업이 시작된다. 대하는 작고 촘촘한 그물 여러 개를 연결해 잡는다. 나무를 사람 걸어가 볼 때는 얼른 나버려야지. 폭 150cm, 길이 20m의 그물 200개를 3번에 나눠서 연결시키는 게 핵심. 특히 그물이 꼬이지 않게 일직선으로 늘어놓는 작업이 관건이다. 속도가 중요한 만큼 선장이 직접 나서 투망 작업을 지휘한다. 그거 끝털이 없는 거 잘못 가야 돼. 뭐해 지금? 앉아. 그거를 미리서 좀 보야지. 사람을 몇 시에 묶으면서 이거 뭐야? 선원 각자가 맡은 그물을 놓치지 않고 연결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모두 긴장한 채 그물을 힘주어 걸어 쥔다. 투망 작업에도 무엇보다 호흡이 중요한 법. 한 사람이라도 뒤처지게 되면 균형이 깨지기 마련이다. 이게 놀 때 잘못 놓으면 아바가 다 꼬여 들어가. 꼬여 들어가면 팁이 싹 밀려불고 그물을 그 다음에 쓰기가 힘들지. 부표를 내려놓은 지 30분. 그물이 바다 한가운데 일직선으로 세워진다. 대하잡이는 장애가 없는 어군에 그물 상부에는 뜸을, 하부에는 나비나 돌을 달아 일직선으로 그물을 놓는다. 다시 말해 그물이 일자로 서 있게 되면 조류에 의해 대하가 그물에 걸리게 된다.
박스 박아갖고 반절 나눠서 가운데다 망치고. 빠른 손만큼이나 배 또한 움직이고 있는 터라 200개의 그물을 최대한 빨리 연결해야 한다. 이 숫자를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부표를 내려놓고 꼬박 1시간. 선장 선원할 것 없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인 탓에 첫 투망 작업이 가까스로 끝났다. 처음 부표 지점으로 배가 움직이는 동안 선원들이 갑판 청소를 시작한다. 투망이 끝나자마자 허리를 펼 새도 없이 그물을 올리는 양망을 준비해야 한다. 선원들에겐 잠시 쉴 틈도 주어지지 않는다. 바닥이 미끄러우니까 사람이 다치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그냥 좀 닦아 놓습니다. 양망하다가 다칠 수가 있어요, 미끄러워서요? 예. 미끄러우니까요. 넘어질까봐. 바다 위에서의 시간은 육지보다 더 빨리 흐른다. 투망은 잘 끝난 거예요? 다 돼서 지금 이제 먼저 투망 한 놈부터 지금 양망해야 되거든. 바로 양망을 해요? 거기 좀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야, 조금 때는 물이 안 갈 때는 어느 정도 한 20-30분 있다 하는데 물이 사리대로 빨리 갈 때는 바로 돌아서서 해야 돼. 처음 내려놓은 부표 지점으로 한 바퀴 돌아 부표를 건져 올리는 데서 양망 작업이 시작된다. 그날 어획량에 따라 수입이 달라지는 만큼 첫 양망의 순간 배 위에 긴장감이 흐른다. 올라온 그물 사이로 귀하디 귀한 자연산 대하가 모습을 드러낸다. 그런데 아쉽게도 그물에 대하보다 잡어가 더 많이 걸려 올라온다. 대하가 제철이라지만 그만큼 대하잡이에 나선 어선 수도 많은 탓에 어획량 확보가 쉽지 않다. 200개의 그물을 모두 걷어 올리는데도 1시간이 꼬박 소요된다. 양망이 끝나면 선원들은 그물에 걸린 대하부터 떼내야 한다. 대하를 하나하나 손수 떼야 하기 때문에 대하잡이 선원은 쉴 새 없이 움직여야 한다. 특히 대하는 섬세한 작업을 필요로 한다. 꼬리나 머리 부분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 조심히 뛰어야 됩니다. 머리 부분 떨어지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가격이 절반 가격밖에 안 나가니까요. 항상 신경을 많이 씁니다. 여기 이거 대학 뺄 때만큼. 성질이 급한 탓에 잡는 순간 죽어버리는 대하. 최대한 빠른 손놀림으로 대하를 빼내야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다. 왕새우로 불리며 주로 서해와 남해에 서식하는 대하. 5월과 6월에 산란기를 거친 대하는 9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풍어를 이룬다. 대하는 보통 15cm 내외, 껍질이 투명하고 윤기가 흐르면서 붉은 빛을 띠는 게 싱싱한 대하다. 대하는 신선도 유지가 중요해 어획한 시점 최대한 빨리 급냉시켜야 한다. 바다에서는 시간은 돈이다. 대가리가 빨개져가지고 이 바로바로 안 오면 제 가격을 못 받습니다. 대하를 먼저 골라냈다고 그물 손질이 끝난 게 아니다. 그물에 걸려든 잡어들을 떼어내는 고단한 과정이 아직 남아있다. 사람의 손으로 일일이 잡어들을 떼내야 그물을 다시 쓸 수 있다. 손으로 떼내기 어려운 것은 망치를 이용해 잘게 부순다. 이 그물이 얇아가지고요. 지저분한 걸 이거 띄고 있습니다. 안 뜨면은 어장 깔 때 물속에 던질 때 영켜서 들어가 보면 고기가 안 잡히잖아요. 한 번에 다 몰려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이 지저분한 거 이거 잡탱이 이런 걸 띄고 있습니다. 그물엔 대하보다 잡어가 더 많이 걸려있는 상황. 다음 투망을 위해 한시바삐 그물을 손질해야 하는데 수작업이라 걸리는 시간이 만만치 않다. 보다 못한 선장도 일선을 거들기 위해 직접 그물 손질에 나섰다. 그물 손질하면서 잡어 다 잡탱이 따서 쟁여놨다가 그 다음날 투망을 해야 돼. 그런 게 일이 무지하게 이제 손이 빨라야 돼. 손이. 이른 새벽 출항한 배는 일몰이 내려앉을 즈음 귀향을 서두른다. 저녁 9시. 그런데 항구로 돌아왔다고 해서 작업이 끝난 게 아니다. 배 위에서 못다한 그물 손질 작업 밤늦도록 이어진다. 육지가 코앞이지만 이 작업이 끝나야 무태에 발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따라 유독 잡어가 많이 걸린 탓에 사람이 손으로 다 떼낼 수 없는 상황. 밤을 새더라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결단이 필요하다. 티가 안 걸리고 대야만 걸리면 그나그나 끝나는데 티가 많이 걸려버리면 그물 가위다 썩혀야 된다고. 잡어가 많이 걸린 그물은 쌓아두고 썩혀야 그물만이라도 건질 수 있다. 지금 저 그물이 이렇게 많이 걸려갖고 썩힌 그물이야 저것이. 이게요? 썩어불면은 털어가지고 금방 치리잖아. 바로바로 치를 수 있어. 얼마 동안 그러면 묵혀야 되는데요? 저러고 묵히려면 한 10일 이상 걸려야 돼. 10일. 열흘 이상 썩혀야 될 그물 더미를 크레인을 이용해 헹궈낸다. 매일 반복되는 일이라지만 피로가 몰려온다. 새벽 3시에 길을 나선 선원들. 20시간이 넘는 강행군에 사람들도 말수가 적어진다. 이렇게 헹궈낸 그물은 한편에 쌓아두면 오늘 작업은 완료. 그동안은 그물을 못 쓰는 거죠? 그렇지. 그냥 여비가 많이 있어야 돼. 그물 여비가. 그렇게 선원들의 고단한 하루가 저물었다. 다음 날 새벽. 귀가한 지 4~5시간이나 흘렀을까. 선장이 가장 먼저 모습을 드러냈다. 출항 전 가장 먼저 살피는 것은 선원들 출근 상황. 그런데 선원 한 명이 아직 도착하지 않은 모양이다. 안 왔어? 근데 뭐 아직다 얘 비료를 혼자 왔어 뭐. 밑에 안 자냐? 일본어 밑에 없어? 출항 시간이 가까워 오는데 선원 한 명이 도착하지 않아 초조한 마음으로 전화를 걸어본다. 양발 줘라요.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조업에 차질이 있어 그날 조업은 다른 날보다 배로 힘들어지는 법. 평소보다 출항이 늦어지면 조업 일정에도 문제가 생기게 마련이다. 안 나오시면 걱정되고 하시겠어요? 어떠세요? 아, 예, 그렇죠. 3시간에 출항 못 하고. 다 왔네요. 다행히 도착한 모양. 근심 섞인 선원의 얼굴이 그제야 환해진다. 양손 가득 한아름 짐을 들고 나타난 막내. 조업 중 선원들이 먹을 식량을 준비하느라 늦어졌다고 한다.
출항 전 갑판 물 청소에 나선 선원들. 어제 밤늦도록 그물 손질을 하느라 배 위에 잔여 물질들이 남아있어 청소를 해야 하는 것이다. 새로운 아침을 맞아야 하는 배 위에서의 하루. 청소를 하는 동안 마음을 다잡아보는 것이다. 물살을 가르며 망망대해를 향해 나아가는 배 동신호. 그런데 오늘따라 물살이 예사롭지 않다. 뱃머리에 들이치는 파고가 유독 거세다. 파도가 부딪힐 때마다 배의 중심이 흔들리는 상황. 바람까지 들이치고 있어 선장도 조심스럽게 상황을 지켜보며 교신을 주고받는데 기어를 잡고 있는 손에 힘이 실린다. 배가 지금 많이 치다는 배가. 다른 배들 지금 다 들어가고 있어 지금. 출항하다가 다시 입항한다고. 여기는 수심이 얕아오니까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파도가 많이 쳐. 배 위에서 30년 넘게 세월을 보냈지만 기륭을 알 수 없는 게 바다다. 아무리 긴장되지 저거기가 힘드니까 많이 여태 되면은 저 바탕까지 갔다가 다시 들어오고 그래. 파도가 많이 치면은 막. 오늘은 뭐 괜찮은 거예요? 지금 가는 데까지 가봐야지. 뭐 이제 도저히 못 얻었으면 다시 되돌아오는 거고. 웬만하면 해봐야지. 바다 위에서 수차례 고비를 넘긴 그지만 파도에 단련되기란 불가능하다. 이 시기를 놓치면 대하잡이 자체가 어려워 선장은 무리를 해서라도 일단 어장으로 향하기로 결정했다. 아침이 밝았지만 파도는 잠잠해지지 않고 바람까지 거세지면서 조업 자체가 어려운 상황. 갑판 위에 서 있는 것도 위태롭다. 선원들은 모두 배 안에서 파도가 잦아들길 기다리고 있다. 자주 겪는 일이라지만 배가 흔들릴 때마다 마음이 불안해진다. 베테랑 선원도 기상 악화 앞에서는 속수무책이다. 항상 불안하죠. 바람이 많이 세게 불어버렸더라면 얼치 아프요. 사람이 혹시 막 날아가보면 어쩔거요. 물속으로 떨어져 보면. 일 자체가 배 이상 힘들죠. 모든 게 중심 잡는 것도 그렇고 모든 일이 힘들어져 버려요. 파도가 있으면. 속을 알 수 없는 바다. 그래서 예측할 수 없는 것이 바다다. 시간이 흐를수록 더 나아갈지 돌아서야 할지 선장의 마음에도 파도가 친다. 더 심해지면은 그냥 돌아서야지. 고기가 많이 난다 하면 욕심으로 해가지고 가는데 거기도 시원찮고 하니까 물발도 없고 하니까 바람이 더 불면은 돌아서야 돼. 선원들의 마음을 알아서일까? 다행히 조금씩 하늘이 개기 시작했다. 먹구름이 물러가고 그 사이 해가 고개를 내밀었다. 숨을 고르고 있는 바다에서 동신호도 안정을 되찾았다. 날씨 때문에 조업이 늦어진 상황. 선원들이 서둘러 투망을 재개했다. 마음 졸이며 기다리던 동안 긴장했던 탓일까? 마음만큼 손이 따라와 주질 않는다. 그물을 그어진 손에 힘이 실리고 빠르게 그물을 펼치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그때 선장이 갑자기 투망을 포기해버리고 만다. 이 장난으로 묶고도 않고 그러고 다 잡고 있으면. 에이, 그만이다 공감이 잊어버리지.
묶고도 않고 그거 다 잡고 있으면 뭐하냐고. 그만 선원 하나가 그물을 묶지 않고 놓쳐버린 것이다. 투망 작업이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 다 올려. 애쓴 투망을 포기하고 그물을 도로 걷어들여야 한다. 사람이 몇 사람이 있어도 그거 묶고도 않고 그거 잡고 있어? 그럼 수심을 봐봐. 그 망대 옆에 나가고. 호흡을 맞춰서 하는 일이라 한 사람의 실수로 보긴 어렵다. 그물을 다시 배 위로 끌어올린다. 아니 이걸 다 해야 되는데 그냥 안 묶어 가지고 그냥 이제 토막 이제 그만 한 거예요. 실패도 실패지만 그물부터 수고하는 게 급선무다. 좁은 조타실에서 상한 마음을 추슬러 보는 김인식 선장. 근데 안 빼요. 그게 그거.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이쪽에서 잡아서 가야 되는데 가운데서 뭐 장애물 다 하고 따라잡으면 그물 잊어버리잖아. 그거 찾으러 가셔야 돼요. 막 말 쉽지 않고 헌눈 팔아갖고 지금 못 묶은 거야. 인터뷰하느라고. 안 묶고 그냥 그물만 잡고 있어 본 거예요. 이게 두 PD가 이제 물어내야 된다, 그물. 놓친 그물을 찾으러 가는 길. 부표를 먼저 걷어 올린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올라오는 그물을 유심히 보는 선원들. 역시나 빈 그물이다. 그물이라도 건지면 다행이지만 요행을 바라진 않더라도 돌아온 빈 그물 앞에 다들 말이 없다. 빈 그물을 보는 선원들의 마음도 좋을 리 없다. 오늘은 대화가 없는 날이라고. 다른 기대를 한 건 아닌데 빈 그물을 지켜보는 선장의 마음도 착잡하긴 마찬가지다. 눈 씻고 찾아봐도 대하는 보이질 않고 빈 그물 사이 꽁치가 간간히 눈에 띈다. 이제 든물 해봐야지, 든물. 대하도 대하 안 걸리고 잡티만 걸렸으면 할 수 없이 들어가야 되잖아. 근데 티가 없으니까 바로 칠해가지고 다시 투망할 수 있잖아. 기어다고 대하가 기에. 다음 투망을 위해 기다리는 일만 남았다. 불과 몇 시간 전 풍랑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바다. 고요한 바다를 바라보면 어느새 마음이 풀어진다. 호통을 친 게 마음에 걸렸는지 김인식 선장이 갑판 위로 나왔다. 선장의 얼굴이 부드러워지면 선원들의 긴장은 풀어지기 마련이다. 기가 막혀서 어제 건지 알았어. 다음 투망을 위해 그물을 준비하는 선원들. 선원들 중에 유독 젊은 친구가 있다. 조배는 서툴지만 선원들을 도와 묵묵히 일하는 막내다. 대하철을 맞아 일손이 부족한 걸 알기에 아버지 배에 오른 선장의 아들이다. 우리 아들. 아드님이세요? 아드님이랑 같이 배를 타세요? 지금 직장 들어가기 전에 지금 나 도와주는 거야. 도와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선뜻 도와주시는가요? 물려주고 싶은
마음은 없으세요? 나 혼자 고생하면 되지. 저 배 바다에서 얼마나 이게 고생이 많은지 알아? 힘들어. 고생을 물려주고 싶지 않으시고. 어릴 적 축구를 했던 아들의 꿈은 축구 지도자가 되는 것. 아들은 아버지의 고된 뱃일이 있어 자신의 꿈을 키워갈 수 있었다. 아버지에 대한 보답은 선원들을 위한 식사를 준비하는 것. 그런데 어제 오늘 해본 솜씨가 아니다. 원래 요리를 좀 잘했어요? 아니요. 어떻게 이렇게 주방 요리를 해요? 그냥 엄마 하는 거 보고요. 그냥 하는 거예요. 식사에 빠질 수 없는 게 탕인데 탕거리는 대개 그날 잡힌 잡어들 중에 골라서 끓여낸다. 그런데 아들의 눈에 걸린 것은 다름 아닌 물메기. 오늘은 물메기탕을 칼칼하게 끓이기로 마음먹었다. 아직 살아서 벌떡이는 메기의 비늘을 벗겨내 손질하기 시작한다. 다른 사람보다 제가 좀 서툴으니까 이걸 다 이렇게 해야죠. 주방 일도 힘들잖아요. 힘들어도 다른 사람 도움 주려면 이렇게 해야죠. 밥이 끓기 시작하고 바다 위에서의 만찬.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 물메기탕이 완성됐다. 명색이 배인데 회가 빠질 수 없다. 오늘은 삼치로 회를 준비한다. 한 상 푸짐하게 차려졌다. 밥 먹자, 밥. 대하잡이의 경우 하루에 보통 3끼의 식사를 하게 된다. 그날 가장 신선한 생선을 이용해 차려진 식사. 육지에서 먹는 것과 비할 게 아니다. 체력 소모가 많은 작업이라 잘 먹어야 이 일을 버텨낼 수 있다. 밥맛이 꿀맛이죠. 여기 뭐야 시장이 만찬이다고 해요. 일하고 나면 밥이 꿀맛이요 꿀맛. 나는 집도 절도 없어. 그러고 여기 뭐야 배 오면은 음식이 저 입에 딱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이 뱃생활 하라고 태어났는가 봐요 그냥. 저 재질에 딱 맞어. 그러고 나는 30년간 일이 그 대한민국으로 돌아다녔는데 배가 최고 좋습니다. 식사 후 다시 조업을 준비하는데 오늘 바람이 심상치 않다. 그래도 조업을 강행해야 하는 상황. 선원들도 바람이 잦아들기를 기다린다. 날이. 근데 이거는 지금 잠시야 잠시. 곧 바람 터질 거예요. 분다 했으니까. 빨리 조업을 해서 들어가야 돼. 파도가 쉬 가라앉지 않고 있다. 높은 파도에도 그물 연결 작업을 시작한다. 투망하는 선장의 손이 어느 때보다 빨라졌다. 조류 차이가 클수록 대하가 많이 걸려들 수 있기에 모험을 해보는 것이다. 그런데 갑판 위에 서 있는 선원들이 위험할 정도로 파도가 들이친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악화되는 기상 상황. 급기야 비까지 내린다. 살기 위해 나온 바다. 파도를 등지고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선원들은 조심스레 양망을 시작해본다. 파도에 바닷속이 뒤집어진 것일까?
그물에 바닷속에 묻혀있던 폐 그물이 딸려 올라왔다. 잡어도 아닌 쓰레기만 속절없이 올라오고 있다. 바람이 이리 불면 바다가 막 이렇게 뒤집어집니다. 뒤집어져 물속이. 그래가지고 그물에가 많이 걸리죠. 평상시보다. 그래가지고 이 쓰레기 때문에 이 여장하기가 진짜 힘듭니다. 힘들어. 양망 작업은 계속되고 기다린 끝에 이번엔 제법 대하가 올라오고 있다. 길이가 30cm 가량 되는 암대하들이 줄줄이 올라오고 있다. 싱싱한 대하는 재빨리 떼내서 따로 선별해야 한다. 머리와 꼬리가 잘리지 않게 조심스럽게 떼내야 하는 게 관건이다. 자연산 대하를 찾아보기 귀한 요즘 선원들이 분주해졌다. 칼슘과 단백질이 풍부해 피로 회복에 도움을 주는 가을의 별미 대하. 좀 낫죠. 뭐 많이 잡힌 건 아니고 그나마. 한편에선 대하와 잡어를 정리하고 다른 한편에선 신선도 유지를 위해 그물 위에 얼음을 뿌려둔다. 바다에선 시간이 금이다. 영광 앞바다에 일몰이 찾아왔다. 이른 새벽부터 시작된 조업이 오늘도 늦도록 끝나지 않을 모양이다. 해가 졌는데도 양망 작업은 계속된다. 대하가 풍월하지만 허리를 펼 겨를도 없이 계속되는 작업에 선원들이 조금씩 지쳐간다. 잡어들 사이로 많지는 않지만 대하가 꽤 있는 편이다. 잡어가 섞여 그물 손질이 힘들어지는데도 대하를 포기할 수 없다. 배 위에서 어느 정도 그물 손질을 마쳐야 돌아가서 쉴 수 있기에 잠시도 몸을 놀릴 수가 없다. 계속되는 반복 작업. 인내를 갖고 해야 하는 어려운 작업이다. 특히 대하는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기 때문에 긴장을 늦출 수 없다. 힘들죠. 계속 반복을 하니까요. 손질해가지고 또 투망을 던져야 되고 또 올리면 또 손질해야 되고 그러니까 계속. 안 할 수 없죠. 이게 내 일인데. 어차피 배를 타는 사람들은 힘들어도 자기 일이니까 이런 거 알고 또 배를 타지 않습니까? 모르고 타는 것도 아니고. 작업량이 늘더라도 대하가 많이 잡힌 날은 그래도 일이 덜 고되다. 한 마리의 대하라도 더 보태려는 선원들의 노력은 밤늦도록 계속된다. 이번 조업 중 가장 대하가 많이 잡힌 날이다. 오늘따라 유독 먹음직스러운 싱싱한 대하가 100kg는 좋게 넘을 듯하다. 제값을 받으려면 신선도 유지는 필수다. 못 잡을 때보다 굉장히 흐뭇하죠. 기분이 최고입니다. 이럴 때가. 대하를 많이 잡은 날, 돌아가는 배의 걸음도 가벼워 보인다. 배가 들어오는 것을 보자 반가워하는 이분, 김인식 선장의 부인이다. 입항하기 무섭게 선원이 아이스박스에 담긴 대하를 재빨리 옮겨 담는다. 신선한 상태의 대하를 빨리 인근의 구판장으로 가져가야 제값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상자 가득 실린 대하를 보는 부인의 얼굴이 환하게 펴진다. 그런 부인을 바라보는 선장의 마음도 뿌듯하다. 이제부터 이 일은 부인의 몫이다. 남편과 선원들이 파도와 씨름하며 가져왔을 대하를 애잔한 마음으로 쳐다본다. 많이 잡았구만. 어떠세요? 이렇게나마 남편의 수고를 덜 수 있어 다행이다. 오늘은 제법 양이 많다. 바다에 나가 있는 시간이 더 많은 남편의 끼니가 늘 걱정이다. 조용한 어촌 마을은 7시만 넘어도 칠흑같이 어둡다. 혼자가 되자 조용히 남편의 고마움을 표현하는 부인. 배 나가면 고기 많이 잡으면 좋죠. 고생한 바람도 있고. 적게 잡으면 서로 짜증나고. 많이 잡으면 좋고. 고마우심을 느끼세요? 어떠세요? 느끼지요. 고생하고 잠 못 자고 하는 게. 차로 10여 분 달리자 영광군 홍농읍의 구판장이 나타난다. 사실 50kg하게 다 해서 100kg 이상 나오겠는데? 살이 꽉 찬 대하가 부어졌다. 구판장에선 대하를 암대하, 숫대하로 선별하는 작업부터 시작한다. 전 좀 파지도 않고. 잠깐만요. 여기 이거 있었어요. 암대하, 숫대하는 숫대하 같은 경우 이렇게 지금 노란색이 나고요. 암대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얀빛 형식, 약간 거무스러운 이런 빛이 나고. 판매할 때도 암대하고 숫대하고는 가격 차가 한 2배가량 나기 때문에 그렇게 분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암대하가 더 크기도 하고 그래요? 네. 네, 추석까지 가다가 우리가 흔히 보는 15cm 가량의 대하가 대부분 숫대하인 셈. 반면 크기에서 먼저 압도하는 새우 중의 새우가 바로 암대하다. 선별하는 과정에도 상품 가치를 잃을까 대하를 조심스럽게 다뤄야 한다. 선별한 대하는 이제 무게를 재는데 암대하가 40, 50, 도합 90kg, 숫대하가 20kg이 나왔다. 암대하가 90kg, 숫대하가 20kg. 그다음 팥찌가 5kg 나왔는데요. 금액으로 따지면은 340만 원 정도, 430만 원 정도 그렇게 나오겠습니다. 잘 나온 거예요. 많이 잡은 거예요. 많이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다른 배 비용으로 좀 괜찮게 많이 잡으신 편이죠. 기분 좋으시겠어요? 네. 오늘 많이 잡았어요. 귀한 만큼 대하값도 올라 다행히 제값을 받았다. 늦은 작업을 마친 선원들이 귀가를 서두르고 있다. 경력 20년 차 선원 이영암 씨가 몸에 묻은 소금기를 털어내고 있다. 김인식 선장이 마련해준 숙소인 이곳에서 이영암 씨는 외국인 선원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 대기 이제 여수인데 이제 이쪽 쪽에서 이제 저 역시 객지다 보니까 같이 자고 배 나가고 이렇게 우리가 쉴 수 있는 공간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이제 다른 쪽으로 가는 것보다도 낫겠다. 그래가지고 와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동티모르에서 2년 전 한국에 왔다. 여기서 생활한 지 얼마나 됐어요? 예, 2년 됐어요. 2년이요? 예. 어떤 거 할 때가 힘들어요? 네네. 배 타는 거? 배 타기 힘들어요. 난 지금 괜찮아요. 지금은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누가 제일 보고 싶어요? 아, 가족이 제일 보고 싶어. 가족이. 가족. 가족 누가 더 보고 싶어요? 아, 엄마, 동생, 누나, 형.
가족이 보고플 땐 어머니가 보내온 편지를 꺼내본다. 거친 뱃일보다 더 견디기 힘든 건 고향에 대한 그리움일지 모른다. 그에게는 다른 꿈이 있다. Don 가면서 집 만들어요. 나는 또 공부해요. 잠을 청하는 두 사람. 워낙 고된 일을 마친 뒤라 눕자마자 골아떨어지고 만다. 단 몇 시간이지만 따뜻한 방에서 선원들은 깊은 잠을 청한다. 어김없이 밝아오는 새벽. 대하잡이 동신호에선 매일 반복되는 출항전 준비 작업이 한창이다. 오랜 경험과 노하우로 배 위에서 선원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 여명을 뚫고 또다시 바다를 향해 달리는 동신호. 캄캄한 바다 위에서 한 세월이 빠르게 흘러간다. 선장님 배 타신 지 몇 년 되셨어요? 내가 30년 됐지. 생활에 만족하세요? 그러지. 또 서울에 가서 회사 생활도 해보고 해봤지만 안 맞아. 객지에서 생활이. 항상 직업적으로 하는 일이라 가지고요. 안 피곤해요. 이제 피로가 풀려버려요. 아, 일하시는 게 피로가 풀려요? 예, 하다 보면 풀려버려요. 그러다가 이제 고기 올라오면 또 재미가 나죠. 파도와 사투를 벌이며 살기 위해 바다로 향하는 사람들. 수십 개의 그물을 풀어 그들이 낚아올린 것은 싱싱한 대하, 그 이상의 것이다. 바다에서 희망을 발견한 이상, 만선을 향한 그들의 항해는 계속될 것이다.